건강검진에 제가 내장 지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마른 비만?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나 뭐 이런 혈관 건강 이런 거에도 좀 적신호가 켜졌고, 배에 좀 지방이 좀 쌓여 있고, 제일 안 좋았던 습관이 달달한 디저트 그런 걸 먹으면 또 갈증 나잖아요. 갈증도 되게 요새 잘 느껴서 이온 음료수도 자주 먹게 되는데, 식사 후에 달달한 디저트를 먹으면서 대화 나누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소확행이야. 너무 행복하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어떻게 빼? 이게 손발저림? 손발저림이 오는 게 아무래도 건강에 적신호가 아닐까 싶어요. 쥐도 너무 자주 나고 손발 저리고, TV 보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아빠가 당뇨가 좀 있으셨어요. 당뇨약은 한 번 먹으면 뭐 평생 먹어야 된다 하잖아요. 그래서 아빠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까지 지금 당뇨약을 드시고 계십니다. 저희 남편이 그리고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당뇨 바로 직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. 수치가 꽤 높았어요. 갱년기 때문에 힘든데 당뇨까지 오면 안 되잖아요. 시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,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단 음식을 즐겨 드시는 식습관부터 당뇨, 가족력, 거기에 완경기까지 각종 당뇨 위험 요소가 종합 선물 세트처럼 좀 찾아온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좀 됩니다. 네, 그러면 이 중에서 선생님들 보시기에 가장 조금 위험한 당뇨 위험 인자가 어떤 걸까요? 일단 단연코 당뇨 같은 경우는 가족력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가족력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부모 중에 한 분이 당뇨이시다. 그러면 자녀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15%나 된다고 하고요. 두 분 다 당뇨다. 그러면 확률이 30%로 높아지게 됩니다. 가족들은 식습관이나 생활 습관과 같이 나의 전반적인 생활을 공유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같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거죠.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는 가족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뇨로부터 좀 안전한가? 라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 역시도 또 아닙니다.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20%에 해당하는 1,000만 명 이상이 이 가족력과는 무관하게 이미 당뇨의 전 단계 이상 범위에 포함이 돼 있다는 거죠. 20%라고 하면 저희 5명 중에 1명은 당뇨 전 단계라는 거잖아요. 이렇게까지 당뇨가 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? 네, 여기에는 뭐 선천적인 이유랑 후천적인 이유 모두 있는데, 일단 한국인 같은 동양인의 경우에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의 크기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. 제가 한번 그림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인 췌장은 이 정도 크기라면 서양인이 이렇게 커요. 그렇다 보니 서양인보다 상대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적게 분비해서 서양인들은 다 요걸 인슐린이 처리를 했다면 이 각 설탕을 여기 2개는 먹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설탕이 남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남아있는 이 설탕이 혈관으로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? 상대적으로는 당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선천적인 이유가 될 수 있고요. 후천적인 이유, 우리나라 사람이 즐겨 먹는 음식을 생각해 보십시오. 각종 찌개류부터 잔치국수, 장아찌, 약과 등 달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이 너무 흔합니다. 게다가 우리는 식습관조차 이제 서구화되면서 맞아요. 굉장히 당을 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돼버렸잖아요. 네.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. 근데 요즘에 당뇨가 너무 또 흔해지다 보니까 경계심이 또 옅어져요. 그러니까 몇몇 분들은 뭐 나이 먹으면 원래 그냥 찾아오는 거고 약 먹으면 돼. 이렇게 가볍게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사실 당뇨 그 자체는 정말 혈당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지 않은 이상은 특별하게 불편감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당뇨를 방치하면서 생기는 당뇨의 합병증이 더 무서운 거거든요.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세포가 원래 일을 하는 원료예요. 근데 세포로 이런 혈당이 전혀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관 안에 잉여의 포도당들이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거죠. 네. 그러면 당독소를 만들어서 혈관을 손상시키게 되고 이로 인한 혈관과 관련된 각종 합병증들이 모두 찾아올 수가 있는데요. 문제는 이 혈관은 우리 몸속 곳곳으로 다 뻗쳐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합병증 역시도 전신에 걸쳐서 다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죠. 실제로 당뇨가 없는 사람보다 당뇨가 있는 사람의 치매 위험성이 최대 2.4배가량 더 높다라고 하고요. 뇌졸중 환자 100명 중에 32명이 당뇨를 앓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또 심지어 당뇨 환자의 경우는 실명의 위험성 역시도 정상인에 비해서 25배나 높게 나타났어요. 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아까 이승은 씨가 손발저리다고 하셨죠. 예. 그러니까 당뇨 환자의 경우는 실제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돼서 이 멀리 있는 손발저림 현상을 겪는 분들이 많거든요. 문제는 이런 혈액순환 장애, 신경 장애까지 함께 발생하면 심할 경우에는 손이나 발에 상처 조금 생겨도
느끼지를 못해요. 예, 그리고 상처의 회복 또한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다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괴사 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. 여기서 더 나아가면 손가락, 발가락에 있던 세균이 몸으로 퍼지기도 하는데 이게 폐혈증까지로 이어지면서 해당 부위를 절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아이고. 더 무서운 건 이런 당뇨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발병 속도입니다.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후천적으로 찾아오는 당뇨를 2형 당뇨라고 하는데 이 2형 당뇨 발생 후에 첫 번째 합병증이 평균 3년 이내에 찾아온다라고 해요. 근데 문제는요. 이후에 그 다음 합병증이 찾아올 때까지는 불과 2년이 채 소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점점 더 가속화가 되는 거예요. 다음 합병증이 걸리기까지는 기간이 점점 더 짧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수연 씨가 혈당 오르는 걸 왜 저렇게까지 걱정하는지 인지 알 것 같아요. 네. 근데 거기다가 이승희 씨 경우는 올해로 53살의 완경기 여성이라는 겁니다. 당뇨를 좌우하는 인슐린은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이수연 씨 같은 완경기 여성의 경우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며 당뇨를 포함한 여러 대사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실제 완경이 찾아오는 50대 이상의 여성에게 당뇨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